설날만 되면 저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지 2년째지만 명절 아침만 되면 아직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제 이름은 이지은, 32살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제가 이 집 며느리가 된 건 순전히 사랑 때문이었죠. 남편 민준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하지만 시댁은 달랐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첫 만남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죠. 우리 아들한테는 더 좋은 여자가 어울리는데 결혼식 날도 그런 말을 하셨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시댁 어른들 말씀 잘 듣고 며느리 역할을 다하려고 애썼죠. 그런데 이번 설날은 달랐습니다. 그날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전날 밤 말씀하셨거든요. 내일은 만두 200개는 빚어야 할 거다. 새벽부터 준비해. 200개요? 혼자서요? 묻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놀면 되겠냐? 그 한마디면 충분했으니까요. 부엌에 내려가니 재료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돼지고기 다짐육 3kg, 두부 5모, 숙주, 부추, 당면, 그리고 만두피 300장. 300장이나. 한숨이 나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양념에 재우고 두부는 물기를 짜내고 숙주는 데쳐서 물기를 빼고 부추는 잘게 썰고 당면은 삶아서 식히고 손은 계속 움직였지만 시계는 더 빨리 가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만두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20개쯤 빚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였습니다. 아직 새벽 6시도 안 됐는데 벌써 일어나신 겁니다. 만두 빚고 있습니다. 어머니, 만두 모양 좀 봐.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제가 빚은 만두를 집어들었습니다. 주름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해? 크기도 다 다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한다고 될 일이야? 손맛이 없으면 어쩌겠어.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시더니 옆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집 만두는 말이야. 예로부터 법도가 있어. 법도요? 주름은 반드시 7개. 크기는 딱 어른 엄지손가락만 해야 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마음을 담아야 해. 정성이 없으면 만두가 맛이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새벽부터 혼자 200개를 빚으라고 해놓고 정성이라니. 시어머니는 제가 만두를 빚는 모습을 한참 지켜보시더니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지은아, 너 혹시 우리 집 며느리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네. 무슨? 아니야. 괜한 소리 했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만두, 조심해서 빚어. 절대로 이상한 거 넣지 말고. 이상한 거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신 뒤였습니다. 저는 다시 만두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신경 써서 주름 7개, 크기 일정하게. 하나, 둘, 셋. 50개, 100개, 150개. 198개째 만두를 빚고 있을 때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두 속을 넣으려고 숟가락을 떴는데 속 재료 사이에서 뭔가 딱딱한 게 걸렸습니다. 뭐지? 저는 조심스럽게 그걸 꺼냈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아니, 좀 더 자세히 보니 놀이개였습니다. 전통 놀이개. 낡고 녹슨 하지만 분명 귀한 물건인 것 같았습니다. 이게 왜 만두 속에?
저는 재료를 다시 뒤적거렸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머리카락? 길고 검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두부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머리카락인가? 아니었습니다. 제 머리는 짧았으니까요. 이건 허리까지 올 만큼 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하신 말이 떠올랐습니다. 절대로 이상한 거 넣지 말고. 혹시 이미 들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서둘러 만두 속 재료를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것들, 작은 천 조각, 핏자국이 묻은 손톱, 누군가의 손톱, 그리고 낡은 반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대체 뭔지, 뭐 하는 거야? 뒤에서 목소리,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니, 이번엔 시어머니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 시누이, 시동생까지 온 가족이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에 들린 놀이개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어? 만두 속에 이게 들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시아버지가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안 돼. 안 돼. 다시 시작됐어.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만두 다 버려. 지금 당장. 예. 들리지 않아. 만두 전부 다 버리라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만든 만두를 왜 버려야 하죠? 어머니, 이건 우리 집 만두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빚으면 탈이 나. 그 순간 부엌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만두를 다 버리고 나서도 충격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당 한쪽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 그때였습니다.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똑똑똑. 다시 두드리는 소리. 저는 일어나서 대문으로 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제 눈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수척한 얼굴의 여자. 낡은 옷에 보따리 하나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여자가 저를 보더니 슬픈 눈으로 말했습니다. 너, 이 집 며느리지? 네, 그런데요.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한때 여기 며느리였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 들어가도 될까? 할 얘기가 있어. 저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안방에 계셨습니다. 여기서 얘기해요. 아는 좀.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 집안엔 들어가기 싫어. 우리는 대문 밖 골목에 앉았습니다. 여자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만두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만두 모형. 헝겊으로 만든 낡은 만두 모형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30년 전에 만든 거야. 마지막으로 빚은 만두.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너처럼 설날 새벽에 만두를 빚었어. 시어머니 말씀대로 주름 7개 정성껏 빚었지. 그런데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만두 모형을 쓰다듬었습니다. 만두 속에서 이상한 게 나왔어. 뭐가요? 너도 봤지? 그 물건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매번 그래. 이 집 며느리가 만두를 빚으면 속에서 이상한 게 나와. 여자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도 오늘 봤잖아. 놀이개, 머리카락, 손톱. 대체 왜 그런 거예요? 여자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저주야. 저주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여자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은 박순이. 30년 전 이 집 첫째 며느리였어. 당시 난 23살이었지. 남편 성민이와 사랑해서 결혼했어. 시댁은 좀 엄격했지만 사랑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 첫 설날이 다가왔을 때 시어머니가 나한테 만두를 빚으라고 하셨어. 우리 집은 대대로 설날에 만두를 빚는 집안이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빚는 만두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 그래서 난 정말 열심히 했어. 전날 밤부터 준비해서 새벽에 만두를 빚기 시작했지. 100개, 200개. 그런데 마지막 만두를 빚을 때였어. 속에서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 꺼내보니 비녀였어. 옛날 비녀. 금으로 만든. 이게 왜 여기 있지? 이상했지만 그냥 치웠어. 그리고 만두를 다 빚었어. 시어머니가 오셔서 만두를 보시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는 거야. 이 만두 누가 빚었어? 제가 빚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어. 당장 다 버려. 지금 당장. 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 왜 버려야 하는지. 그런데 그날 저녁 시아버지가 쓰러지셨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병원에 갔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어. 그리고 3일 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순희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날 의심했어. 내가 뭘 한 거 아니냐고. 만두에 뭘 넣은 거 아니냐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정말 아무것도.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 결국 쫓겨났어. 뱃속엔 아이도 있었는데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순희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산했어. 스트레스 때문에. 그 뒤로 난 혼자 살았어. 30년 동안. 근데 알게 됐어.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이 집 며느리들 계속 이상한 일을 겪었어. 어떤 며느리는 만두 빚다가 미쳐버렸고, 어떤 며느리는 가출했고, 어떤 며느리는 순희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어떤 며느리는요? 죽었어. 설날 밤에 오한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순희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집에 뭔가 묻혀 있어. 마당 어딘가에. 그게 뭔지는 몰라. 하지만 분명한 건 설날만 되면 그게 깨어난다는 거야. 순희 씨가 떠난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대화가 멈췄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잠깐. 바람 쐬러요. 그래. 오늘 일은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사과. 처음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대체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몰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당 어딘가에 뭔가 묻혀 있다. 순희 씨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장독대 뒤쪽,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구석진 곳, 거기에 작은 돌무더기가 있었습니다. 평소엔 눈치채지 못했는데 자세히 보니 사람이 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돌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땅이 드러났습니다. 삽을 가져와서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파내려 갔습니다. 그리고 뭔가 나왔습니다. 헝겊 조각. 아니, 옷이었습니다. 한복. 낡고 흙투성이지만 분명 한복이었습니다. 더 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뼈가 나왔습니다. 사람뼈.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제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불을 켰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앉아. 저는 떨리는 다리로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찬장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걸 보여줄 때가 온 것 같구나.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흑백 사진. 한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 긴 머리에 고운 한복을 입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아니? 아니요. 이 사람이 내 시어머니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60년 전 이 집에 시집 왔어. 당시엔 아주 행복했대. 시아버지도 좋은 사람이었고, 그런데 설날이 다가왔어. 우리 집은 대대로 며느리가 첫 설날에 만두를 빚는다고. 그래서 만두를 빚었어. 시할머니가 이 사람한테 만두를 빚으라고 했지. 정성껏. 하지만 시어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만두 속에서 이상한 게 나왔어. 금비녀, 옷 조각, 머리카락. 시할머니가 그걸 보고 기절했대. 그리고 그날 밤 내 시어머니가 사라졌어. 사라졌다고요? 아무도 몰라. 어디로 갔는지. 집을 나간 것도 아니고 집 안 어디에도 없었어. 그냥 사라진 거야.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한 것처럼.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뒤로 이 집은 저주를 받았어. 며느리가 설날에 만두를 빚으면 반드시 불행이 찾아왔지. 어떤 며느리는 미쳐버렸고, 어떤 며느리는 사고로 죽었고, 어떤 며느리는 가족을 잃었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마당에 묻힌 사람은?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 시어머니가 아니야. 그럼 누구예요? 시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첫 번째 며느리야. 첫 번째요? 이 집 첫 번째 며느리. 100년도 더 전 사람이지. 그 사람이 모든 게 시작된 거야. 100년 전 이야기를 해줄게.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집안은 대대로 부자였어. 큰 땅을 가지고 있었고 권력도 있었지. 그 당시 집주인은 김진수라는 사람이었어. 양반가의 장남. 그는 결혼을 했어. 신부는 이씨 집안의 딸 이화영이라는 여자였지. 아름답고 똑똑한 여자였대. 두 사람은 행복했어. 1년이 지나고 첫 설날이 왔어. 시어머니가 화영에게 만두를 빚으라고 했지. 우리 집안의 전통이다라고. 화영은 정성껏 만두를 빚었어. 100개가 넘게. 그런데 만두를 다 빚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만두를 쪄서 상에 올렸는데 만두가 움직였대. 움직였다고요? 응.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꿈틀 움직였어. 모두가 놀랐지. 그리고 만두 하나가 터졌어. 그 안에서 나온 건 피였어. 새빨간 피. 그리고 작은 목소리가 들렸대. 날 찾아줘. 날 찾아줘. 여자 목소리였어. 모두가 공포에 질렸지. 하지만 가장 놀란 사람은 김진수였어. 왜냐하면 그는 그 목소리를 알았거든. 그건 그의 첫사랑 목소리였어. 시어머니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김진수에게는 첫사랑이 있었어. 같은 마을에 사는 평민 집안의 딸. 이름은 춘향이. 그는 춘향을 사랑했지. 하지만 신분이 달라서 결혼할 수 없었어. 부모님이 반대했거든. 결국 김진수는 화영과 결혼했고 춘향은 사라졌어.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어. 마을 사람들은 한양으로 갔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강에 몸을 던졌다고 했어. 하지만 진실은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진수가 춘향을 죽였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날 밤 춘향이 김진수를 찾아왔어. 저와 도망가요라고 했지. 하지만 김진수는 거절했어. 가문을 버릴 수 없었으니까. 춘향이 울면서 매달렸어. 그때 실수로 김진수가 춘향을 밀쳤고 춘향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 그 자리에서 죽었지. 김진수는 패닉에 빠졌어. 누가 볼까봐 그는 춘향의 시체를 마당에 묻었어. 장독대 뒤에 아무도 모르게. 이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마당에 묻힌 뼈, 만두 속에서 나오는 물건들 모두 춘향의 것이었습니다. 그럼 춘향이 복수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향은 억울하게 죽었어.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받고 죽어서도 제대로 묻히지 못했지. 그래서 그녀의 원혼이 이 집 며느리들을 저주하는 거야. 자기처럼 사랑 때문에 고통받으라고. 자기처럼 배신당하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춘향의 원혼을 달래야 해.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줘야 해. 지금이라도?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100년이 넘었잖아. 이제 춘향은 너무 오랫동안 원한을 품었어. 달랠 수 있는 방법은? 시어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없어.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저도 다른 며느리들처럼. 아니야.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이 집을 떠나는 거야. 이 집에만 있으면 춘향의 저주에 묶여. 하지만 떠나면 자유로워. 집을 떠나라고요? 그래. 민준이랑 함께 새로운 곳에서 시작해. 이 저주에서 벗어나.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동의할까요? 시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준이는 이미 알고 있어. 이 집의 저주를. 그래서 너무 미안해하고 있지. 너를 이 집으로 데려온 것을.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너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런 일을 겪게 할 줄은. 괜찮아요. 이제 우리 떠나요. 진짜 괜찮아? 네. 당신만 있으면 어디든 괜찮아요. 우리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문까지 배웅 나오셨습니다. 지은아, 내 어머니, 행복해라. 고맙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작은 보자기를 건네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열어봐. 보자기를 풀자 만두 모형이 나왔습니다. 헝겊으로 만든. 이건 내가 만든 거야. 진짜 만두는 저주받았지만 이 만두는 내 축복이 담겨 있어. 너희 둘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저는 울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우리는 시댁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마당에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흰 옷을 입은 여자. 춘향? 그녀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슬픈 눈으로.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춘향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멀리 떨어진 다른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지만 행복합니다. 남편은 그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저는 마을 안악들과 함께 길쌈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딸입니다. 이름은 하린이. 하린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가끔 시어머니께 편지를 보냅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집에 사십니다. 혼자 마을 사람 편에 전하는 말씀. 어머니,
저희 마을로 오시지 그러세요. 아니야. 난 괜찮다. 여기가 내 집이야. 그리고 누군가는 여기 남아야 해. 춘향을 기억하는 사람이. 매년 설날이 되면 저는 만두를 빚습니다. 제가 원하는 만두. 주름이 몇 개든 크기가 어떻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할인이가 옆에서 말합니다. 어미, 저도 만두 빚고 싶어요. 그래, 우리 딸. 같이 빚자. 할인이와 함께 만두를 빚으면서 생각합니다. 100년 전 춘향도 이렇게 행복한 설날을 보내고 싶었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금 저처럼 저는 시어머니께 받은 헝겊 만두를 방선반에 소중히 모시고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행운의 부적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 고통이 아니라 사랑. 그리고 가끔 할인이가 그 만두를 보며 묻습니다. 어미, 이 만두는 왜 못 먹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건 특별한 만두란다. 할머니께서 어미한테 주신 사랑이 담긴 만두거든. 사랑이 담긴 만두요? 그래. 진짜 만두보다 훨씬 더 귀한 만두지. 할인이가 웃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는 운이 좋았다고. 저주를 이겨냈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제 딸에게 행복한 설날만 물려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가끔 밤에 꿈을 꿉니다. 흰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나서 조용히 말하는 꿈. 고마워. 날 기억해줘서.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춘향 언니, 편히 쉬세요. 이제 더 이상 아파하지 마세요. 춘향이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언젠가는 춘향도 진짜 평화를 찾을 거라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 모든 저주가 끝날 거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행복하게 살 겁니다. 제 가족과 함께 설날 만두를 빚으며 힘들어하는 모든 며느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만두주름이 몇 개든 모양이 어떻든 가장 중요한 건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모두의 설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야담을 받아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설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